자, 111번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림은 같은 온도 압력에서 기체 부피와 질량을 나타냈네. 그러면 계속 얘기하는 게 분자량은 밀도하고 비례하는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니?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해 보면 이게 비례한다는 건데 질량이 하나가 똑같잖아. 그러면 결국 분자량과 부피는 반비례일 거거든. 그러면 부피가 1대1하면 그 밑에 분자량은 2대 1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AB2하고 B2니까 당연히 AB2가 분자량이 크니까 얘가 AB2, B2가 되겠지. 그러면 얘를 우리가 2, 4로 놔도 되잖아. 비율이니까. 그럼 결국 이렇게 해서 가 하나를 연결해서 보면 가는 AB2, 나는 B2, 분자량은 4대 2니까 원자량은 A는 2, B는 1이 나온다고. 그러면 기억. 가는 B2다. 틀렸네. 원자량은 A가 B의 2배다. 맞네. Xg에 포함된 전체 원자수는 Xg에 포함된 원자수는 이것은 조심해야 돼. AB2, B2는 Xg이 1리터 1몰일 때 1리터 2몰이잖아. 이렇게. 왜냐하면 부피는 몰수하고 비례하니까 원자수를 구할 때는. 그러면 전체 원자수를 물어봤지. 그러면 전체 원자수는 가는 얘가 가가 나잖아. 가는 3대 4가 되겠지. 그러면 나가 디귿 보기에 가보다 많다라고 그랬으니까 맞는 말이지. 요게 더 많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2번. 똑같은 형태의 문제인데 얘는 AB2고 AB3인데 분자량은 얘가 크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분자량은 부피분의 질량, 밀도하고 비례하잖아. 그런데 가하고 나가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분자량과 부피는 반비례. 그럼 분자량은 5대 4. 그러면 AB3가 크니까 가가 AB3, AB2. 그럼 AB3가 5일 때 AB2가 4니까 A는 2가 나오고 B는 1이 나오면 되겠지. 이렇게. 그지? 기억. 원자량은 A가 B의 2배다. 맞고요. Xg에 포함된 원자수는 Xg에 AB2는 4리터 있을 때 Xg에 AB2는 5리터 있으니까 4리터 5리터 있으니까 정리해보자. 니은 가하고 나는 Xg 속에 AB3가 4리터 4몰 있다면 AB2는 5리터 5몰 있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근데 B 원자수만 물어봤으니까 12개, 10개가 되겠네. 그러니까 결국 가가 나보다 큰데 비율이 6대 5네. 이렇게 뭐 비율로 기출문제를 바꿀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가가 더 크니까 틀렸어. 그 다음에 0도 T도 실기압에서 B2X의 부피는 이렇게 물어봤지. 그러면 B2의 X의 부피는 얘네들이 지금 우리가 B2를 여기다가 한번 옮겨놔 볼까? 그러면 B2의 분자량은 얼마가 나오겠어? 2가 나올 거 아니야. 요 라인으로 봐봐. 5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부피는 얼마가 나오냐면 요게 부피하고 분자량, 그러니까 요 분자량과 부피가 반비례인데 B2는 분자량이 2니까 요거하고 요게 반이잖아, 그치? 그럼 요게 10배가 되니까 10리터가 될 거라고. 그래서 Xg의 부피는 몇 리터? 10리터. 그러면 답은 112번에 4번이 되는데 요 디귿을 선생님이 다시 한 번만 보면 디귿을
지금 AB3, AB2, B2를 한번 넣으면 부피, 즉 이 부피는 뭐냐면 Xg의 부피가 4대 5였다고. 그래서 분자량은 질량이 똑같으니까 5대 4였다고. 그래서 원자량이 A는 2, B는 1이었잖아. A는 2, B는 1이었잖아. A는 2, B는 1이었잖아. 그러니까 A는 2, B는 1이니까 우리가 문제를 볼 때 A는 2, B는 1이었으니까 분자량이 A, B3, A, B2, B2가 5, 4니까 A의 원자량이 2고 B의 원자량은 1이었거든. 그러면 B2의 분자량이 지금 얼마가 되냐면 B2의 분자량이 2가 되잖아. 그치? B2의 분자량이 2가 되겠지? B니까. 그러면 당연히 얘하고 얘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얘는 2배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B2의 부피는 10리터가 되니까 맞다는 거야. 그래서 4번이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3번 우리가 보면 113번은 그림은 기체 가와 나 1g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야. 1g의 부피. 그럼 1g의 분자수. 그럼 1g의 분자수도 분자량과 무슨 관계였어? 반비례 관계였지. 물의 분자량은 18이었잖아. 물의 분자량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의 분자량이 18이니까 이건 무슨 뜻이었냐면 1몰이 18g이었잖아. 그러면 1g은 몇 몰이겠어? 18분의 1몰이잖아. 그러니까 1몰의 질량과 1g의 몰수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마찬가지로 밑에다가 분자량을 쓰면 분자량이 5대 4가 되니까 얘가 AB3가 되겠고 AB2가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A는 2가 나오고 B는 1의 원자량을 갖게 되니까 기억 A의 원자량이 B보다 크다 맞았고 1g 속에 있는 원자수를 물었잖아. 그럼 니은은 가가 나하고 보면 AB3, AB2인데 얘는 분자량이 5고 4니까 니은 1g 속에 있는 원자수는 1g 속에 있는 분자수 5분의 1에다가 원자수를 곱하고 1g 속에 있는 분자수 4분의 1에다가 원자수 3개를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4분의 3과 5분의 4니까 어디가 더 크다? 가가 더 크게 되지. 그래서 이건 틀린 거지. 그 다음에 디귿은 밀도는 무조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쉽게 풀어. 분자량과 뭐한다? 비례한다. 그러면 가의 분자량이 어디가 더 크냐? 나보다 더 크지? 5대 4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치? 답은 1번이 답이 된다. 됐어요? 그 다음에 114번도 같은 형태의 문제를 우리가 좀 인식을 해보면 어떻게 같은 형태가 되냐면 아까 1g당 분자수가 왼쪽 문제에서 1g당 분자수가 분자량과 반비례였는데 그 1g에 있는 분자수와 1g에 있는 부피는 같은 개념이야. 왜? 아보가드로 법칙 때문에 1g당 분자수하고 1g당 부피는 같은 개념이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요 부피가 결국 분자수하고 비례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1g 속에 있는 부피는 1g당 분자수하고 같이 요 값은 결국 뭘 의미하냐? 분자량과 반비례 관계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야. 요렇게 요 값하고 요 값이 비례니까 1g당 부피 1g당 분자수하고는 반비례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보가드로 법칙을 갖고 유추해낸다면 얘네들의 분자량은 결국 23대 22가 되겠지. 두 개가 반비례니까. 그런데 원자량은 x가 y보다 크니까 3원자 분자니까 x2 아니면 y2니까 얘가 분자량이 큰 애가 작은 애는 이렇게 되겠지. 왜냐하면 얘가 얘보다 분자량이 큰 이유는
x가 a, y보다 위 두 번째 줄에서 x가 y보다 분자량이 크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x2y의 분자량은 23, xy2의 분자량은 22니까 결국 x하고 y의 원자량은 8대 7이 되는 거지. 됐어요? 문제 보자. 분자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맞고요. 얘가 23, 22, 23, 22니까 나의 분자식은 틀렸네요. 나의 분자식은 xy2가 되겠네요. 그럼 원자량의 비는 얼마냐? 8대 7이다. 맞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데 113번과 112번은 여러분이 같은 형태의 문제로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5번 115번도 문제를 보면 1g당 부피잖아요. 1g당 부피는 분자량과 무슨 관계였다? 반비례 관계였다. 그럼 얘가 2배가 됐으니까 얘는 2분의 1배가 되니까 9가 되겠고 요것도 마찬가지야. 요거만큼 요건 줄어드는 거라고. 두 번째 얘는 1g 속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 1g 속에 있는 원자수는 분자량의 역수가 뭐였냐면 1g당 분자수였지. 그 안에 분자 한 개가 들어있는 원자수를 곱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y가 단원자 분자니까 얘는 4분의 1이 1g당 원자수고 거기다가 원자가 한 개인 게 3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4분의 1이 3이 나와야 된다고. 그걸 갖고 문제를 푸는 거지. 근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비례상수 12를 곱하시면 괜찮아요. 그러면 결국 3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4분의 1 대 3은 x 대 d다. 이렇게 구하는 것도 괜찮은데 비례상수를 12로 잡아놓는 것도 괜찮다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보자고. 얘 분자량이 2니까 2분의 1 곱하기 원자수는 2개 있는데 d를 구하려면 비례상수가 12잖아요. 그래서 d는 1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세 번째는 xyz은 분자량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원자는 3개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례상수가 12가 2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A는 얼마가 나오냐면 18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얘가 9배가 됐으니까 9분의 1이 돼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18, B는 9, C는 2, D는 12 이렇게 돼서 A는 18, B는 9, D는 12인데 C는 2거든요. 그럼 이게 4 곱하기 2니까 맞지 않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만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1g당 원자수 또 1g당 부피는 결국 분자량과 반비례 관계였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좀 어려운 형태 문제 같지만 그래도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비례식 몇 배 갖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푸는 연습들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을 보시면 20도 실기압인데 기체 1몰의 부피가 24리터예요. 그러면 6리터니까 얘가 4분의 1몰을 얘기하고 4분의 1몰이 4g이니까 분자량은 1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볼까요? 4분의 1몰, 그러니까 A 세 번째 있는 거 다 있는 거 4분의 1몰이 10이니까 분자량은 44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분자량이 44인데 질량이 20이니까 X는 2분의 1몰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분자량이 16인데 2분의 1몰이니까 8g이 될 거고요. 2분의 1몰이 16g이니까 나는 얘는 분자량이 3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A는 원자량이 12, B는 1, C는 16으로 구할 수 있겠죠? 요걸 가지고 봅시다. 기억. X는 1이다. X는 2분의 1이죠. 원자량은 A하고 C가 3대 4죠.
3대4, 4대3이 아니라 3대4 틀렸어요. 니은이 나와있지. 디귿은 B2C잖아요. B2C는 1, 16이니까 18g이 1몰이네요. 그럼 6g은 몇 몰이겠어요? 3분의 1몰이죠. 분자가. 근데 그 안에 원자가 3개 있으니까 원자는 1몰이 되는 거지. 원자였기 때문에. B2C는 분자량이 18짜리니까 18g이 1몰이에요. 그러면 6g은 3분의 1몰이에요. 근데 원자수를 물어보니까 분자한계는 원자가 3개잖아. 그래서 결국 1몰. 그래서 디귿만 맞게 됩니다. 17번 질량비를 이용해서 화학식 교환하는 문제가 이제 연속 3개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MO는 금속산화물이니까 이런 거 알아두세요.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실험식밖에 없습니다. 분자식이란 말을 쓸 수 없죠. 가장 간단한 정수비가 결국 화학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M을 O2하고 반응해서 MO가 되니까 개수는 이렇게 맞출 수 있을 거고요. 석영관이 원래 이 관 자체가 60g으로 있다는 거야. 그런데 M산화물을 4g을 넣었는데 탄소하고 뭐 반응해서 넣었는데 얘네들을 탄소하고 반응해서 넣었는데 그러면 식을 정확한 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 선생님이. 탄소하고 반응했으니까 M산화물을 탄소하고 반응을 해서 석회수가 뿌옇게해졌으니까 이산화탄소도 생겼고 남은 기체는 금속뿐이니까 이렇게 맞출 수 있겠네. 그러면 개수는 2가 되면 되겠지. CO2니까. 그러면 다시 석영관이 60g이야. 근데 거기다가 얘 4g을 넣었어. 4g을. 그런데 반응을 다 끝내고 남은 건 M뿐이었고 이산화탄소 날라갔고 석영관의 질량이 원래 60g인데 3.2g 남았으니까 결국 날라간 산소의 질량이 얘가 3.2g 남아있으니까 날라간 산소의 질량은 이제 요거하고 요거만 봐봐. 0.8g이 날라간 거지. 얘만 남았고 얘는 날라간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MO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전체 질량이 4인데 M의 질량은 3.2g. 그럼 나머지는 0.8g이었다는 거지. 그렇지? 날라간 게. 근데 얘 실험식이 1대1이니까 얘를 누군지 모르지만 원자량으로 나눈 값하고 얘 원자량을 나눈 값이 1대1이니까 같아야 된다고. 됐어요?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M의 원자량은 64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M의 원자량이 64인 것 중에서 우리가 문제를 찾고, 두 번째는 O의 질량 백분율이니까 여기서 보면 되겠네. 그치? 전체 질량이 얼만데? 4인데 선생님이 거기다 쓸게. 전체 질량이 4인데 얘 질량은 0.8이잖아. 그죠? 거기 곱하기 100을 하니까 20%가 나오겠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질량 백분율은 전체 질량분의 산소의 질량. MO의 전체 질량 4g, 그 안에 들어있는 산소의 질량 곱하기 100 하면 20%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우리 이제 산화구리 문제인데 조금 줄여봅시다. 판서를 쓰기 위해서. 그러면 산화구리의 반응인데 이것도 석영관에다가 산화구리하고 탄소를 1대1로 넣네. 그런데 가에서 질량이 80g이야. 그러면 석영관이 64니까 산화구리하고 탄소는 16g인데 1대1이니까 8g씩 되겠네. 그럼 한번 써보자. 산화구리와 탄소를 넣어서 또 그 실험 결과에 석회수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구리만 남았으니까 구리만 남고
석회수가 부역혈해졌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런데 석연관 자체의 질량이 64인데 이거를 다 담은 질량이 80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16g 중에 8g, 8g 1대1이니까 질량비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가열해서 봤더니 이게 중요하네. 지금 산화구리만 나왔는데 70.4인데 원래 석연관이 64g이었기 때문에 얘는 6.4g만 있었던 거야. 원래 70.4g이 있었는데 나중에 실험으로 나왔고 석연관의 질량이 60이니까 얘가 6.4g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우리가 좀 보면 CuO 중에 전체 8g 중에 얘가 6.4g이니까 산소는 1.6g 있었다는 거야. 1.6g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원자량이 16이면 얘가 64가 되면 똑같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구리의 원자량과 얘 원자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건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실험식밖에 없어서 그냥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쓰면은 그게 화학식이 된다. 석연간의 문제를 볼게. 석연간에 남은 구리의 질량은 6.4g이다. 맞죠? 6.4g. 두 번째, 구리와 산소의 원자량의 비는 4대1이죠. 왜? 64 이렇게 돼야지 개수가 1대1로 나오니까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눠야지 모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디귿 석회수의 변화로 이산화탄소가 반응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9번도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19번은 이제 MOX라고 그래서 얘를 누군지 모르는 거죠. 얘 실험식.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당연히 실험식밖에 못 구하는 거고요. 도가니는 가열 장치를 얘기하는 거, 이런 그릇 같은 거. W를 쟀고 도가니에 금속을 넣고 가열을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 금속이 가열이 돼서 MOX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뭐 개수는 안 써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얘의 질량이 1.28g을 넣었다는 거야. 왜? 이 질량을 빼니까 1.28g을 넣은 거고, 그런데 반응이 다 끝났을 때 얘는 기체가 날아간 게 아니라 기체가 화합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 차이가 결국 얼마냐면 3.6g이 되는 거잖아. 3.69 0.36g 0.36g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야지 여기서 이걸 빼면 0.36이 되니까 0.36g이 돼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결국 아니 1.36g이지 1.36g이 돼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된 거고 이게 이제 원래 도가니의 질량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 1.3 선생님이 계산이 안 되냐? 1.36 맞지? 여기서 요걸 빼면 되니까 1.36 맞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 요 MOX라는 물질 전체 중에 1.36 중에 얘가 1.28이잖아. 금속이. 그러면 산소는 빼니까 얼마가 나오겠어? 0.32가 나오겠지? 그지? 그럼 1.36이 되니까. 얘가 산소가 아까 문제 118번처럼 뭐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날아간 게 아니라 산소가 화합물 속에 들어가서 질량이 늘어난 거라고. 그래서 1.28g이 얘 금속의 질량이고, 그거를 여기서 가열을 한 거잖아.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여기서 가열을 했을 때 산소가 들어가서 43.6이 됐는데 원래 도가니가 40이니까 1.36g이 돼서 결국 MOX에는 얘 1.28과 이거를 더해서 1.36g이 됐으니까 산소가 0.32g이 있는 건데, M과 O의 원자량은 16일 때 64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고 그걸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얼마로 나오냐면 1대 1로 나오니까 얘 실험식은 MO. 그래서 X는 1이 돼야지. 됐어요? 그럼 문제 한번 보자. 요거는 니은 먼저 보니까 니은의 X는 1이 되니까 틀렸고, 반응한 O2는 0.01몰이다. 왜? 반응한 O2는 0.032니까 32g이니까 몰은 분자량이 32니까 O2잖아. O2. 그래서 맞는 말. 그러면 생성된 얘 몰수는 얼마냐 그러는데 우리가 개수를 한번 맞춰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디귿 보기는 요 식을 갖고 하는 거라고. 요식? 왜냐하면 얘가 0.01몰이야. 왜? 0.32g이 반응했으니까 그러면 생성된 건 0.02몰이 돼야지. 왜? 개수가 1대 2니까. 그래서 틀려서 답은 1번밖에 없는 거죠. 120번 문제 보면 원자량이고 얘는 질량이네. 그럼 원자량을 질량으로 나누면 즉 얘 질량을 우리가 나눠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질량 100분율이니까 이 전체가 100g일 거고 그러면 얘가 10g이니까 얘는 10g 원자량 나누고 탄소는 어딨니? 18g 원자량 나누고 질소는 어딨어? 3g 원자량으로 나누고 여기 있는 게 질량 나누기 원자량. 그럼 이 값들이 전부 다 몰수가 되는 거야. 산소는 65g 16으로 나누고 칼슘은 2g 40으로 나누는 것이. 그러면 요 나눈 값이 다 뭐가 되냐면 몰수가 되는 거야. 원자 한 개의 질량은 뭐하고 비례한다? 원자량과 비례한다. 그러면 칼슘이 얘보다 크겠지. 인체를 구성한 원자 수니까 몰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산소가 가장 많다. 산소는 16분의 60으로 있고 수소는 1분의 10이니까 수소가 더 많겠지. 그래서 산소가 가장 많은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기를 보면 디귿은 60kg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근데 수소의 개수는 이거에 얼마 있는 거냐면 10%가 있으니까 10분의 1이 있는 거니까 600g 이렇게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수소의 질량이야.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근데 그게 몰수를 구하려니까 이거를 원자량으로 나누면 요 값이 뭐가 되니? 그냥 몰이 되지. 그러니까 6 곱하기 10의 3승 몰 이렇게 되겠지. 원자량이 1이니까. 전체 질량 몸무게 수소의 질량 100분율 이렇게 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수소의 질량이 몇 몰이냐면 원자량으로 나눈다. 그래서 디귿 보기가 맞는 답이 돼서 4번이 답입니다.